저는 조심스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정우야, 잠시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놀란 눈으로 제 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척 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도 힘들고 유미도 힘들어하잖아. 그냥 잠시만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면.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미, 58살입니다. 제가 인생 후반부에 잠시 저를 들뜨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제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유미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 키운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하더니 참 듬직한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사위 정우는 남편 없이 여자 둘만 있던 집안에 유일한 남자였고 그게 참 든든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저더러 대뜸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엄마, 회사도 나가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좀 살아줘. 저는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 식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사위는 늘 제게 고마워했죠. 어머니, 덕분에 든든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여생은 이렇게 손주 돌보며 평화롭게 가는 거겠지. 하지만 딸 유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늘 환하게 웃고 출근길에도 엄마 다녀올게 하며 씩씩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웃어야 할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고 눈 밑은 짙은 다크서클로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육아와 직장 병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킹맘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새벽녘 거실로 나와 혼자 앉아 있다가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딸이 나오지 않으면 사위 정우가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나와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소파에서 잠들곤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딸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침대 끝자리에 앉아있던 유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다가가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유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그 순간 딸은 마치 무너져 내리듯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출산 이후로 몸이 정 같지가 않아. 아픈 데도 많고 몸이 자꾸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정우와의 관계야. 이젠 한 침대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정우는 몸이든 마음이든 다 커져만 가고. 이젠 정우를 내 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 정우랑 하는 게 싫어. 정우 샤워 소리만 들려도 너무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나. 엄마,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여자로 태어나 딸과 같은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한편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출산 후에는 여성의 몸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데 아내에게 계속 외면받고 얼마나 힘들까?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우리 유미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럴 만큼 사위가 대단한 걸까? 딸의 눈물이 제 옷깃을 적시는데도 제 안에서는 호기심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었지만 계속 생겨나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유미야, 괜찮아. 엄마가 내 편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내 잘못이 아니야. 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힘든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또 거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사위를 보니 괜히 마음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딸은 혼자 속상해하며 울고 있고 사위는 젊은 나이에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랑하는 두 딸과 사위가 고민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위에게 먼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여자들은 출산 후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 좀 이해해줘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해줘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 유미는 회사 동료 결혼식이 있다고 외출을 했고 손주는 겨우 잠들어 잔잔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정우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유미가 힘들어하는 거 너도 느끼지? 그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쳐버린 젊은 남자의 고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아직 30 초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출산까지 이어진 시간 동안 계속 거절당하니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유미가 싫다는데 하지만 전 여전히 남자고 남편이고 아내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소가리를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눈물 섞인 고백이 떠올랐고 동시에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군 사위의 쓸쓸한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다 알아. 유미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조심스레 위로하듯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도 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채 소파에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자라나는 딸의 고통. 저는 어느 쪽에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연민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감정은 묘하게 뜨겁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안 돼. 나는 엄마야. 사위는 내 아들 같은 존재야. 이건 연민일 뿐이야.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단단한 어깨와 거칠게 쥔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유미를 사랑합니다.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이상한 열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하지만 어쩌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잠시의 침묵 후 저는 조심스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자신조차 믿기 힘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정우야, 잠시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놀란 눈으로 제 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려다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척 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도 힘들고 유미도 힘들어 하잖아. 그냥 잠시만 내가 방패가 되어 준다면. 민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말 한마디조차 더는 이어지지 못한 채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내뱉은 예상 밖의 제안은 이미 둘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연거푸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두 손은 떨리며 무릎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져다가 저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차갑게 굳은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딸을 위한 거야. 유미가 아파하는 걸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순간 정우의 눈빛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강하게 원한다는 눈빛으로 변해서 저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마치 무언의 합의라도 한 듯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고 어깨가 스쳤습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답게 정우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노련함에 정우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옆방에서 자고 있고 또 언제 유미가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저희는 조용히 빠르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정우는 정말 이렇게 세월을 보내기 아까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나이는 정우보다 훨씬 많았지만 오랫동안 내면에 쌓아둔 마음이 터져나와 마치 20대처럼 행동이 나아갔습니다. 이건 우리 딸을 위한 거야. 내 선택은 잘못이 아니야. 유미가 회복될 때까지만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계속 마음속으로 이런 핑계를 대며 그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 유미가 회사에 나간 낮 시간, 정우는 갑자기 회사 반차를 내고 집으로 오거나 혹은 유미와 손주가 곤히 잠든 깊은 밤이면 정우는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놀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지만 결국 활짝 문을 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정우는 늘 망설이는 눈빛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갈증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하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우는 딸에게 점점 더 다정해졌습니다. 출근길에 가방을 챙겨주고 퇴근 후엔 유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유미는 그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저녁밥을 먹던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우가 너무 다정해. 나 힘들까 봐 챙겨주고 눈빛도 전보다 따뜻해졌어. 혹시 엄마 덕분 아니야?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정우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유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 웃음의 뒷면에는 내가 짊어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밤마다 정우가 내 방문을 열 때면 제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우의 사슴 같은 눈망울과 그와 어울리지 않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체격들을 보면 제 안의 이성은 무너지고 아무 걸림돌 없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희생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유미는 아직 회복 중이니까 정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해. 저는 그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역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가 든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하시죠?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이 많으세요. 유미 몰래 샀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뭐 이런 것까지. 유미 거나 챙겨줘도 되는데. 잘하고 다닐게. 고마워. 정우와의 마음은 갈수록 깊어져 갔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랜 동창 성호를 만났습니다. 10수년 만의 재회였는데 그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옛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이 먹고 나니 이런 허물없는 말벗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군요. 특히나 늘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대화하다가 약속을 잡고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정미야, 넌 옛날이랑 똑같네. 말할 때 손짓하는 버릇도, 웃을 때 눈가 주름지는 것도.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편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좋은 친구와의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성호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나도 혼자 지낸 지 꽤 된 때, 우리 한번 안 만나볼래? 그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 옆에는 이미 정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남자와 엮일 수 없었고 감히 그런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난 아직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럼 그냥 말동무라도 좋다. 난 내 옆에 있어줄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성호가 절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어쩐지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은 정우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제게 날 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저씨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왜 굳이 만나는 겁니까? 그냥 오래된 친구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니요. 남자가 여자한테 괜히 기다린다고 하겠습니까?
정우의 질투심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투가 어쩐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그만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딸이 손주를 재우는 틈을 타 저는 정우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괜히 불안해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싫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은 순간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밤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짧지만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정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라 고개를 돌리니 성우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배신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 정우야. 그게 아니고. 저는 황급히 성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성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미야, 내가 고백했을 때 거절한 이유가 이런 일이었어? 난 그냥 말동무라도 하겠다 했는데 설마 상대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목구멍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상했어. 내 표정이, 내 말투가. 내가 미쳤지. 그걸 못 알아본 내가 어떻게 내 딸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유미가 알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정우와의 비밀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는 안 된다고. 하루하루를 짓눌러 숨이 막혀오는데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창 성우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알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퇴근에 들어오자 저는 그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육아에서 손 떼고 너희 집을 떠나야겠다. 정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도 아직 어린데 유미도 일 때문에 힘든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 알잖니. 내가 더 있으면 너희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게 없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정우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전 이제 어머니 없으면.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을 감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우야. 이젠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이 이상은 안 돼. 그 말에 정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한 듯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유미에게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미야. 엄마 이제 너무 힘들다. 손주도 잘 자라고 있고. 엄마가 계속 여기 있는 건 오히려 너희한테 부담일 거야.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유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았어.
그래도 명절이나 주말마다 자주 오실 거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불러.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저는 감히 그 집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던 마지막 날, 정우는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숨이 막혔지만 그 순간만큼은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들어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미가 엄마 내려오세요. 다 같이 밥 먹어요라고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여행 다니느라 바쁘다. 다음에 보자꾸나. 사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 척 핑계를 대며 일부러 그 집을 피했습니다. 정우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서 딸 얼굴도 잘 못 보겠고 크게 후회하는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그 몇 달이 저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아주 뜨겁고 찬란한 사랑을 했던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